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지난 일요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사실은 밝히지 않았죠. 이 상황 외신 보도로 알려진 거고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게 처음 미사일을 썼다고 하는데 발사 시점이 김여정 북한 부부장의 담화 닷새 뒤에 일어났고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철원, 화천, 양구, 순천, 을지역구의 한기호 의원입니다. 예. 제가 지금 한 의원님과 지금 전화 연결해서 이 상황 알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속보가 하나 좀 들었습니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건데, 그러니까 오늘 아침 7시 20분 정도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니까 로이터 통신, NHK 같은 외신들도 보니까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추정해 보니까 지난 주말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그런 종류가 아니고요. 탄도미사일이라고 지금 하나 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한 의원님과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일요일에 북한이 선고했지 않습니까? 이제 워싱턴 포스트 통해서 소식이 처음 들어왔는데 미사일 2발이고요. 순항 미사일이 맞죠, 이게?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순항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당국도 그렇고 도발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네요, 보니까. 그 이유는 이제 도발이냐 아니냐 하는 게 유엔 안보 결의안에 해당되느냐 하는 건데 순항 미사일은 거기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발이라는 말을 안 쓴 거죠.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이것을 쏜 것은 의도된 도발과 협상용 도발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의도된 도발, 협상용 도발. 설명 좀 해주시죠. 특히 또 뭐가 문제냐면 이거는 순항 미사일은 국제적으로 쓸 미사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향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방법 얘기 없이 쐈다는 것은 우리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앞으로 몇 주 후에 발표하겠다고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영향을 미치고 우리도 하고 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러한 뜻이 함께 포함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전술 미사일이고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된 도발은 아니다. 하지만 이거 누구한테 쏠 겁니까? 우리를 대상으로 쏠 거기 때문에 이건 의도된 도발로 봐야 됩니다. 이건 또 큰 범죄의 도발로 보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군요. 국제적으로 유엔 결의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분명히 도발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한 의원님. 지금 방금 말씀드린 속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일본 해안보안청이 오늘 오전 7시 9분쯤으로 나오네요. 7시 9분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우리 합참에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6분이라고 얘기하네요. 7시 6분요? 7시 6분. 지금 NHK는 지금 7시 9분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항해 중인 선박들 향후 정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렇게 NHK가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일종의 도발인데 우리 군은 이제 북한 움직임을 지켜봤다. 그런데 발표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이거는 이제 국방부 합참 여기서 알았냐 몰랐느냐 하는 면에서는 알았는 건 확실한 거고 발표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데 이걸 취사 선택을 지금까지 해온 거죠. 그러면 순항미사일을 과거에 2020년도에도 발사를 했고 금년도에도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요 전에도 한 번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국방부가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발표를 하지 않은 걸 봐서 통상 이제 이런 것이 있으면은 청와대 안보실에도 보고하고 국방부에도 보고하는데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하는 것은 일부 청와대 쪽의 통제를 받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과거에 작년도에도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4월 1일인가 발사했죠, 작년에. 4월 14일인데 14일 날 발표했으니까 총선 전에요. 쐈으니까. 이거는 바로 선거 바로 전날이죠. 이때는
상세하게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선택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년에는 했고 올해는 안 했고. 그래서 선택적으로 한 자체가 이것도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선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거 이게 근데 또 미국 측과도 좀 이렇게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근본적으로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는 그 국제적인 면에서 도발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은 발표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하나의 자의적인 한국의 판단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가지고 미국하고 뭐 발표 자체를 합의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예. 참 방금 전에 그 이번 지난 일요일에 발사된 거 말고요. 네. 그 전에 또 하나 있었다고 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거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언론에서 나온 기사 같은데 보니까 그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에 발사됐다. 이 얘기 하시는 겁니까 혹시? 대략적으로 그때쯤 돼요. 그래서 지금 공개적 정식으로 합참에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또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전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실제로 제대로 어떤 반응이 있는가를 예의주시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별로 반응이 없다.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이게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한 동기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방금 제가 그 여쭤본 그 지난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 그 바로 직후에 발사된 거. 이것도 그러면 뭐 단거리 미사일이었습니까? 좀 들으시기로. 그 당시에도 단거리였습니다. 우리가 탄도미사일은 항상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단거리 순항 미사일은 발표하지 않은 경우가 꽤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1월 그때 21일, 22일 이후 그때쯤에 쏜 것 같은데 그때도 발표를 안 했고 우리 당국이 단거리 미사일이었고요. 한인님께서는 확인하신 바로는 그리고 이번에도 안 한 거고 두 번째 그럼 이거 발표를 안 한 거네 보니까. 그렇죠.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고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작년에도 쏜 것이 있었는데 그때도 발표 안 한 경우가 있었죠.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의님도 자신 알고 계셨으면 문제 제기를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이것을 사실 이제 선택적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될 게 분명히 순항 미사일도 대한민국의 위협이고 우리에게 그 실질적으로 어떤 무엇을 요구한다든가 이러한 반응을 본다든가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는 순항 미사일도 꼭 발표하라 하는 것을 국방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혹시 너희들 선택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죠. 그럼 한 의원님께서는 지금 국방에 소속이시니까 이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제 순항 미사일 발사하더라도 앞으로 다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실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위협이기 때문에 밝혀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북한이 계속 잠잠한 것도 또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오늘쯤은 이제 잠잠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한미 외교 국방 2+2 회담이 이제 조금 지난주에 있었고 이것이 있고 나서도 실제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또 미국이 대한반도 정책을 또 한다고 대북 정책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해서 전술핵을 가지고는 미국이 이번에도 뭐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봐야죠. 그럼 탄도미사일 쏘고 반응이 이제는 달라지겠죠. 그러면 한 의원님 제가 하신 오프닝 때 이게 단거리 미사일 쏘고 나서 이게 또 다른 도발의 어떤 뭐 조짐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봐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오늘 또 탄도미사일을 쐈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다 볼 수 있겠습니까? 강도를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그 행태로 봐서는 강도 조절을 이제 하는 거죠. 슬슬 하나씩 올려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한 발을 쐈지만 이게 한 발로 그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북한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냥 우리 군사적인 연습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그 의도에는 두 가지죠. 대한민국하고 미국.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미국의 반응을 보는 거죠.
방금 한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바로는 7시 6분에 발사된 거고, 동해상으로요. 예. 통상 단거리 미사일은 서해에서 발사가 되고, 탄도미사일은 동해에서 발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오늘, 이거 7시 6분에 발사된 거 말고요. 추가로 네. 또 이전에도 보면은 또 시간을 두고 발사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거에는 있었죠, 과거에. 예. 탄도미사일을요?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단거리 미사일 그때 총선 전날에 발사가 됐고 또 바로 발표를 그렇죠. 했고요. 네. 예. 자, 이번에도 지금 근데 총선이 이제 2주 딱 남았습니다. 예. 이때 발사한 것도 사실은 좀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은 국제적인 제재에 해당되는 거지만 전술 미사일은 아니거든. 그러면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에 그럼 무슨 큰일이 있느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 중요 선거 때마다 얘들이 쐈거든요. 예. 이번에도 선거 이제 2주 남겨놓고 있는데 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이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가 북한이 존재함으로써 선거에 영향 미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국민들은 이제 두 가지 반응을 하겠죠. 예. 야, 이거 안보를 더 튼튼히 해야 된다. 우리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야, 북한하고 좀 더 협상해서 평화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의 후보들이나 여야 당에서 각자 아마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자, 그리고요. 이제 또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발사된 것도 있지만 자, 또 미국을 향한 메시지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미국이 대북 정책을 정한다고 하니까 대북 정책을 정하는데 우리가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라. 이게 포함된 거죠. 왜냐하면 너희들 마음대로 우리를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을 분명히 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김여정 부부장이 한 얘기가 지난 15일 담화문을 내면서 앞으로 4년간 편한 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자체가 실제로 우리 한국과 미국의 외교 국방부 장관 회담을 하는데 여기다 대고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라고 봐야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방금 전에 탄도미사일 쏜 거 있지 않습니까? 한 의원님께서 지금 파악하시기로는 7시 6분에 쏜 걸로 파악하신 건데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 언론에서는 보니까 연합뉴스에서 7시 26분쯤에 일보를 냈는데 로이터 통신이 먼저 썼어요 보니까?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실제로 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준비하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격장에 사격하러 가려면 총도 지급받아야 되고 실탄도 지급받아야 되고 사선에 올라가서 표적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행동이 있듯이 미사일도 쏘려면 그냥 차 문 열고 그냥 빵 하고 쏘는 게 아니니까 그러한 조짐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럼 누가 보느냐? 그거는 인공위성을 가진 미국이 우리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레이더에 의해서 쏘는 순간부터 포착을 하고 이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전 행동을 더 잘할 수 있는 건 미국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한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